자, 반갑습니다. 자금용시 성공하기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좋죠? 여러분 혹시 행복하신가요? 네. 네? 행복해요? 두 분만 행복하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슬럼프예요? 미치도록 힘들어요? 돈을 못 벌어서? 오늘 돈 많이 버셨어요? 많이 버셨어요? 못 벌었어요? 일 안 했어요? 아, 네.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병원 갔다 왔어요? 그것 보세요. 열심히 일하니까 병원에 돈 주잖아요. 돈 많이 버셨어요? 저도 오늘 휴무예요. 아, 휴무예요? 네. 돈을 왜 벌어요? 돈 왜 벌어요? 쓰려고? 맞아요. 쓰려고 벌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쵸? 특히 미용 같은 경우는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요? 미용 쪽에서는. 이제 가장 큰 거는 일단은 살롱에서 고객과의 만남을 위해서 생기는 주 수입원이 있겠죠. 그렇죠? 제가 고객의 머리를 예쁘게 해서 그 부분을 만족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그거에 정당한 비용을 내서 하는 이제 산출되는 비용이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때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제품에 대한 우리가 전판에 의한 그 수익률이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미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미용인들한테 어떻게 해요? 지식을 전달해 줌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강의료가 또 있겠죠. 그쵸? 뭐 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 뭐 가맹 사업을 해서 하는 사업에서 미용인들로 인해서 가맹을 해서 가맹에서 발생이 되는 또 가맹 수익금이 또 있겠죠. 그쵸? 우리가 미용을 하면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고 또 뭐 기구를 만들어서 기구를 판매할 수 있는 뭐 과학자도 있겠죠. 그쵸? 미용에서 사실 얻을 수 있는 수익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익을 내가 어떻게 얻을 것이냐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가장 우리가 1차적으로 산업으로 따졌을 때는 뭐예요? 고객과 직접 응대를 해서 고객한테 직접 헤어 시술로 인해서 만족을 시켜서 얻을 수 있는 수익. 이게 바로 1차적인 우리 사업이에요. 그쵸? 그리고 2차적인 사업은 뭘까요? 거기에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고객이 미용실에서 헤어 시술을 받았으면 어때요? 홈케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홈케어에 관련된 전판으로 생기는 2차 수익원이 발생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미용실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경력이 쌓이고 기술이 발전됨으로 인해서 어때요? 똑같은 미용인들한테 뭘 할 수 있어요?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술적인 강의료가 이제 발생이 돼요. 3차적인 수익원이 될 수 있겠어요. 자, 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또 생겨요? 사람들이 따르고 좋아하는 이제 제자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공동 사업 파트너가 생기면서 어떻게 해요? 마케팅으로도 같이 하는 프랜차이즈가 이제 시작되는 제 4차적인 수익원이 발생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더 커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더 커지게 되면 이제 내가 이제 생산을 하게 되죠. 유통까지 이제 내가 아우르게 되는 거죠. 많은 유통해서 전판을 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기계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펌화약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고객한테 좋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5차적인 수익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쵸? 이렇게 우리는 다방면으로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차적인 산업을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될까요? 1차적인 수익원을 얻기 위해서는 최고의 마케팅은 뭘까요? 기술이 좋은 거죠. 두 번째는 서비스 마인드가 좋으면 됩니다. 자, 오늘 자금용시 성공하기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 89탄 나는 전판을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강연을 하겠습니다. 자, 1차적인 수익원은 분명히 기술적인 부분과 마인드가 있어야지만 2차적인 수익원이 발생이 됩니다. 많이 보셨어요? 1차적인 수익원으로? 1차적인 수익원으로 많이 보셨어요? 위태위태해요. 1차적인 수익원으로 많이 보셨어요?
많이 보셨어요? 네. 고객님이 많이 와서 매출 많이 높아요? 저주했어요? 놀았어요? 네. 자, 1차적으로 우리가 미용실에서 1차적인 수익원이 발생과 동시에 2차적인 수익원이 전파를 우리는 같이 비례하게 가야 된다고 우리는 항상 누누이 얘기합니다. 어느 교육기관을 가든지 어느 강사님을 말씀하시든지 어느 굉장히 뛰어난 마케팅 강사를 하든지 전판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그쵸? 많이 강조를 해요. 왜 그러면 전판을 강조를 할까요? 왜 전판을 강조할까요? 왜? 우리 그 미용 시술만 받으면 되잖아요. 아닌가요? 불로소득이에요? 전파는? 전파 불로소득이에요? 일 안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손님한테 배웠으면 거기서 수익이 발생이 되잖아요. 불로소득으로 우리는 전파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고객의 홈케어로 함으로 인해서 고객을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고객이 원하니까? 저희도 지금 샴푸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생산을 샴푸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냥 무조건 좋다고? 자, 홈케어를 파는 주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목표의식이 있어요. 항상 무엇을 시작하든지요, 목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기 왜 오셨어요? 여기 왜 오셨어요? 좋은 기술과 좋은 마케팅을 배우기 위해서 저한테 오셨어요. 맞죠? 그게 바로 목표예요. 그러면 고객이 미용실에 왜 와요? 커트하러 왔어요. 그럼 커트에 대해서 어떤 만족을 원할 것인지 고객은 목표가 있어요. 그럼 그 목표를 헤어 디자인은 나는 그 목표를 채워주면 돼요. 맞죠? 거기에 플러스 고객이 미용실에서 제품을 왜 사가요? 왜 사가? 고객이 내가 예쁘게 머리를 만들어 놨으면 이거가 똑같이 유지할 수 있는 거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집에 가서 똑같이 그걸 못 해주잖아. 하다못해 자 내가 파마를 했어요. 파마를 했으면 파마가 펌이 제가 시술함과 동시에 클리닉을 해서 열심히 해서 머리를 해줬어요. 이게 영원한가요?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 부드러움과 건강한 머릿결을 위해서 고객한테 집에서 누누이 해주세요. 아니면 고객님 맨날 내가 오시라고 할 거예요? 여기서 맨날 샴푸해주고 클리닉 맨날 해줄 거예요? 못하죠? 그럼 고객님이 집에 가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인 거죠. 파마가 끝났다고 해서 파마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집에서 홈케어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것까지 설명을 드려서 그 제품을 똑같은 그거에 관련된 제품을 고객님한테 드림으로 인해서 이 모발 자체가 더 이상 손상이 안 되고 그 스타일이 똑같이 유지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를 후처리 홈케어 제품을 제가 권하는 것까지 이게 헤어 디자이너가 해야 될 의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품을 고객님한테 권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헤어 디자이너로서의 의무를 저버리신 겁니다. 맞나요? 헤어 디자이너로서의 의무감을 저버리신 거예요. 자, 의사들 어때요? 의사들 잘 보면 제가 뭐 아프다고 해요. 아프다고 해서 진료만 하고 보내주나요? 뭐 줘요? 약 먹으라고 주죠? 왜 약 먹어요? 맨날 내가 병원 가서 의사선생님이 저만 보고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약을 지어주죠? 그쵸? 그 약을 왜 먹어요? 의사선생님이 이렇게 처방했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근데 약 먹으니까 나야 안 나요? 낫죠? 머리도 똑같다는 얘기죠. 머리도 이 손님이 고객님이 봤을 때 이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처방해야 될 당연한 권리입니다. 왜 의사들이 약을 주어주듯이 미용사가 미용 헤어에 관련된 제품을 고객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 고객님이 이거를 쓸 수 있게끔 설명을 잘해서 집에서 홈케어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는요,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그 권리나 그 향해야 될 의무감을요,
져버리시는 거죠. 전파를 잘못하시면. 자, 그러면 내가 전파를 해야 될 목표가 뭐예요? 지금 제가 얘기했죠. 뭐예요? 제가 커트를 했어요. 근데 고객님이 모발이 안 좋아요. 두피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우리는 처방을 해줘야 되겠죠. 고객님한테. 두피가 안 좋으면 뭘 처방해줘야 돼요? 샴푸를 처방해줘야겠죠. 커트를 하면서 했는데 모발이 너무 거칠고 너무 많이 손상이 됐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케어 제품을 처방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처방을 해줘야 되는 거죠. 처방을 해줘서 손님이 집에서도 똑같이 그런 관련된 제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내가 낫게 해줄 수 있는 행위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헤어 디자이너가 고객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뭐예요? 의무감이고 권리인 겁니다. 자, 한 달에 제품 얼마나 파세요? 밥 먹고 살겠어요? 전판 얼마씩 해요? 그 정도예요? 큰 거 하면 30 정도? 우리 이응진 원장님은 10,000원도 못 벌어요. 얼마 안 됐거든. 두고 보겠어요. 우리 저기 선생님은 10,000원도 못 벌어요. 봐봐요. 의무를 못 하시고 계신 거예요. 왜? 고객님한테 의사가 똑같은 거예요. 의사가 환자한테 약을 안 줘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약을 왜 줘줘요? 낫게 하려고 지어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걸 못한다는 얘기는 고객한테 그거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전파를 잘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될까? 전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방법이 있어야 돼. 내가 목표가 있으면 목표를 가기 위해서 내가 이분한테 제품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행위로 어떤 언어로 어떤 전파를 해야 될지 내가 감이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데가 아픈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의사들이 어떻게 해요? 고객이 아프면, 환자가 아프면 물어보죠. 진단을 해보죠.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걸 찾아내서 끄집어내서 판매를 하겠죠. 약을 쥐어주겠죠. 우리도 똑같다는 얘기죠. 커트를 해서 목표의식에서 행해서 커트 고객이 원했으면 커트를 해서 이 사람이 부가적으로 홈케어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를 내가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되죠. 제품을 못 파시는 분들은요, 첫 번째, 고객과 소통이 안 돼서 생긴 문제예요. 고객과 소통의 부재입니다. 물어보세요? 잘 몰라요? 물어보세요? 물어봐요? 근데 안 사? 때려 죽이고 싶어? 막 별 수단을 다 해서 했는데 안 사가? 막? 자, 두 가지 부류가 있죠. 뭐예요? 손님이 내가 자꾸 꼬치꼬치 물어보고 얘기를 하면 이게 상업적으로 접근하나? 멀리하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고마워요. 엄청나게 고마워합니다. 자, 두 번째, 지식이 많아야 돼요. 지식이 많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 이제 여성분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화장품에 이제 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화장품 사러 갔는데 점원들이 안 와요. 화 나요, 안 나요? 화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나죠? 왜 나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쵸? 그리고 점원이 왔어요. 막 얼버무려요. 이 제품은 뭐 먹고요. 이 제품은 뭐 먹고요. 그냥 좋아요?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제대로 설명을 못 하는데.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다 좋대, 무조건. 안 사지. 어떤 사람이 그 제품을 사? 이 제품은 뭐고, 이 제품 뭐고, 이 제품에 대해서 원리를 잘 모르는데 누가 그 제품을 사겠냐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샴푸다. 그럼 샴푸의 좋은 점, 에센스의 좋은 점,
파마를 말아서 파마로 코를 고정해주면 컬을 고정해주는 그 제품에 대한 좋은 점. 두피가 막 트러블이 생겼어. 그러면 두피 각질을 제거해주는 토닉이나 이런 걸 추천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좋은 점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얘기를 해주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아니면 비전문가적인 얘기를 해줘야겠어요? 좋아요? 이거 바르면 좋아요? 끝! 누가 사겠냐고. 그쵸?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 제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요즘에 제가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게 화학적 용어를 제가 막 외워요. 일부러 막 외워요. 화학적 용어. 고객님 몰라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아요. 근데 정말 많이 하는데 제품은요. 요즘에 안전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FDA 해가지고 1등급에서 10등까지 있어요. 그래서 1등급에서 3등까지면은 안전. 그래서 그리고 4등급서부터 6등급은 보통 안전. 그리고 7등급에서 10등급까지는 나쁨.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6등급, 4등급에서 5등급까지는 괜찮은데 5등급 이상이 넘어가면 발암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4등급, 5등급도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는 성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1등급의 그 상급 등급을 가장 제일 1순위로 따져요. 그 대신에 우리가 제품을 헤어 제품에 특히 많이 들어있는 제품들이 4등급에서 5등급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이 등급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더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제품의 성분을 우리가 보고서 성분 분석부터 할 수 있을 능력도 생기셔야 돼요. 자, 제가 요즘에 샴푸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럼 샴푸 들어있는 성분이 있어요. 계면활성제라는 부분이 있어요. 계면활성제 하면 뭐예요? 계면활성제가 뭐예요? 뭐예요? 계면활성제 뭐예요? 거품 내주는 거? 미치겠어. 계면활성제 뭐예요? 봐봐. 그러니까 전부 못하는 거야. 왜? 제품을 팔기 위해서 이런 지식까지도 없는데 무슨 제품을 파시겠냐고. 말하자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이거 그냥 좋아요. 사겠냐고 안 사겠죠. 그쵸? 샴푸에 성분 들어있는 계면활성제가 뭐예요?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하는 성분이 우리가 계면활성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그러면 이 계면활성제라는 건 뭐예요? 어디서 추출을 해요? 계면활성제는 어디서 추출해요? 석유에서 추출해요? 계면활성제는요, 지구상에 한 2만 가지에서 3만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말하자면 지금 석유에서 얘기했듯이 기름에서 추출을 해요. 기름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과 기름을 섞이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기름을 가지고. 그러면 가장 대체적으로 많이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게 계면활성제가 석유화학 계면활성제에서 우리가 추출을 해요. 그게 어떻게 해요? 화학 제품이죠. 그렇죠? 석유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격이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싸겠죠? 그러면 석유화 계면활성제라고 그러면은 또 고객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전문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설페이트라고 얘기를 해야죠. 계면활성제라고 얘기하지 말고요. 설페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페이트는 또 종류가 뭐예요? 소듐 라울 시릴 설페이트, 소듐 라울 레스 설페이트, 암모늄 라울 레스 설페이트, 암모늄 시릴 설페이트, 뭐 이게 종류가 또 설페이트 종류도 되게 많아요. 여기서 좀 더 안전하는 게 뭐예요? 소듐 라울 시릴 설페이트. 이런 등급 같은 경우는 뭐예요? 3등급 정도 돼요. 석유에서 추출한 등급이지만은 그래도 3등급 정도의, 4등급 정도의 우리가 안전성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암모늄 시릴 라울 레스 설페이트 이런 건 3등급 정도 받았어요. 근데 3등급 받았는데도 거기에서 첨가된 성분 자체가 어떻게 해요? 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암모늄 라울 시릴 설페이트 같은 건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서양 쪽에서, 유럽 쪽에서는 암모늄 설페이트는 사용하지 않고요. 소듐 라울 시릴 설페이트는 사용을 합니다. 그럼 한국에서는요? 허용을 해요. 나라마다 또 이걸 허용하는 나라가 있고 허용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고객님한테 설명해 주면 고객님이 와우! 대박! 이 사람 완전 박사야! 지식이 많이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고객님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죠. 왜? 이런 전문 지식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아셨나요? 그러면 석유화학 계면활성제하고 천연 계면활성제하고 우리 콩기름 있죠? 콩기름도 계면활성제 만들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죠? 빨래비누 우리 많이 쓰잖아요. 식용유 막 튀겼죠? 거기서 나오는 거 콩기름이잖아요. 대두, 요즘에 나오는 계면활성제, 가장 대표적인 계면활성제, 샴푸에 들어가 있는 요즘 천연 계면활성제, 뭐죠? 코코팜, 야자수, 이런 데서 추출하는 계면활성제를 가지고 잔에서 나온 기름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천연 기름을 가지고 계면활성제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런 성분을 우리는 제품을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식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이런 지식을 알고 계셔야지만 고객님한테 그 성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흰목이버섯이 무슨 역할을 해요? 그 성분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알아요? 흰목이버섯이 뭐예요? 수분 조절해 주는 거잖아요. 최고의 수분 조절이에요. 잔에서 추출한 것 중에 최고의 수분 조절이에요. 우리는 그런 게 이 성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전판이 가능한 거죠. 자, 세 번째. 제가 오늘 처음 만났어요. 이 사람하고 처음 만났어. 근데 제품 막 팔려고 홍보를 해. 근데 전문 지식을 가지고 막 얘기했어. 근데 고객님이 얘기하지. 이게 장사꾼 아니야? 그럴 수 있을 소지 있어요, 없어요? 아까 제가 두 부류가 있다겠죠? 뭐예요? 장사꾼으로 접근을 하느냐, 나한테 정말 진실되게 정말 도움이 돼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 두 부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온 사람한테 이 사람하고 나하고 유대감각이 별로 없어요. 머리는 마음에 들어. 머리는 마음에 드는데 유대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이 고객님은 나한테 어떻게 해요? 장사꾼으로 빼게 보이지 않아요. 좋아요? 이것도 하겠죠. 그쵸? 장사꾼으로 빼게 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대체적으로 제품을 많이 구매를 하겠어요? 나하고 유대관계가 친한 사람일수록 제품을 많이 구매를 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 정말 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이 고객님이 나를 믿는 거죠. 제가 추천해주면은요,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고객님과 나와 어때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전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랜 단골일수록요, 전판이 잘 돼요. 근데 하지만 오랜 단골이 되지 않고 저하고 유대관계가 없는 사람인 전판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뭐예요? 처음 오신 고객님들한테는 싸면 또 구매를 해요. 그때 그 즉시 그 상황에서 필요로 하다면 구매를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우리는요, 고객님의 가려운 부분을 어떤 게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인지를 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상황 파악을 해서 그 고객님이 원하는 걸 우리는 잘 찾으셔야 됩니다. 제일 1차적인 수익은 기술이 좋아야 되는 거죠. 2차적인 수익은 뭐예요? 전판을 잘 하셔야 돼요. 전판은 내가 어떻게 잘 것인지 우리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아셨나요? 내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더 힘들어졌어, 이제. 미용 기술도 좋아야 되는데, 이제 전판을 하니까 이제, 어려운 용어까지 공부하래. 근데 어떻게 해요? 해야지. 왜요? 돈을 벌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돈을 벌어야 돼요. 왜 벌어야 돼요? 써야 하니까. 그쵸? 하지만, 미용 살롱에서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유통에서도 벌 수 있는 구조, 전판에서 벌 수 있는 구조도 우리는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그쵸? 왜? 헤어 디자이너한테 주어진 권리와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고객님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모든 거를요, 다 주어서 고객님이 집에서도 똑같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 것까지 내가 다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최고의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자, 전판을 미용실에서 매출이 없는 사람들은요, 전판도 매출이 곤두박질입니다. 실례로 전판은 좋은데 매출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고객님과
고객님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통하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고객님과 정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요, 제품도 잘 팔아요. 제품도 잘 파는 사람들은요, 매출도 높습니다. 헤어 시술에 대한 매출도 상당히 높습니다. 나중에 장사해 보시면 압니다. 제품 못 파는 사람 치고 가게 잘 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제품을 많이 파는 미용사일수록요, 그런 원장님일수록요, 미용실 매출도 상당히 높습니다. 아셨나요? 앞으로는 전파는 어떻게 잘해야 된다? 어떻게 잘해야 된다? 잘. 아셨죠? 네, 잘 하세요. 꼭 비율을 맞추세요. 최소한 매출이 나왔다. 그러면 최소한 20%는 전판이 나올 수 있게끔. 자기 매출의 전파는 뭐예요? 10%나 20%는 무조건 나올 수 있게끔 꼭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